안녕하세요, 리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리플과 관련돼서 오랜만에 새로운 소식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리플 하면은 여러분들 애증의 리플이라는 표현이 좀 수식어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리플은 현재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와리가리 하면서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305원입니다. 자, 1분봉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뭔가 거래량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좀 일정하게 계속해서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일봉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에 왔다 갔다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 약간 가깝게 있어가지고 이제 상단으로 다시 올라갈 이제 준비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에 따라서 리플에 대해서는 최신 소식, 이제 과거에 있는 내용들부터 해가지고 최신 소식까지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너무 과거의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리플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외에는 이제 리플에 대한 새로운 그 기사들을 한번 봅시다. 이제 트위터에 올라온 공식 그 트위터 내용들을 보면요, 11월 19일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해가지고 이 내용을 참고하라고 했는데, 아마 이 ODL 3분기 보고서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향후의 전망은 굉장히 좋다는 거,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덱스가 최초의 디파이 어플리케이션이었냐, 이제 덱스 사용을 확장하는 여러 타사 이니셔티브가 있다. 2021년 3분기 XRP 시장 보고서는 디파이의 XRP에 대한 주요 업데이트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11월 20일 것도, 요것도 제가 비슷하게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비슷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는, 자, 일단 리플 보유자로서 리플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투명성이 책임이 있는 이해 관계자가 되는 것이 일부라고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NFT 열풍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규제 감독 강화, 그 다음에 SEC 소송에 대한 업데이트. 지난분기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지난분기 리플은 8월 31일 사건과 관련된 문서 교환 및 증언을 포함한 정보 교환의 공식 프로세스인 사실 발견 단계를 완료하여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나와 있고, 이 사건은 현재 전문가 발굴 단계에 있으며 양측의 사건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전문 보고서를 교환한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SEC의 연장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법원은 2021년 중순까지 전문가 증거 자료를 완료하도록 명령을 했다. 법적 절차가 느리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리플은 빨리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거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걸 추구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전례 없는 이제 유동성 ODL 성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이제 간략하게는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뭔가 이 움직임, 무빙은 좀 상당히 좋아 보이는 편이에요. 소송에 대한 지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기대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좀 물려있는 그런 이제 그 구간이나 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지금 생각에 이렇게 지금 논의해봐야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플은 이 1305원 나중에는 정말 1이라는 숫자를 볼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그 다음 내용을 봅시다. 자, 11월 23일 엊그저께 올라온 내용이죠. 리플에서는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업무 공간을 구축하고 있고, 직원 작업 그룹 같이 직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오늘의 공석을 살펴보십시오. 봅시다. 자,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인종, 민족, 성별, 출신 이런 거를 제품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그것을 즐기고 재미, 열정, 배달, 책임, 투명, 대담 이런 것들이라고 하고,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ERG는 소속감을 구축하고 우리의 사명과 가치를 육성하며 지역화된 초점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다양성과 포용을 위한 공명판 역할을 한다. 그리고 편견을 밝히고 포용적인 문화를 구축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혜택 및 특전, 고용주 매칭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의료 보장, 100% 유료 의료, 치과 및 안과 보장은 리플의 첫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야, 이 굉장하네요. 건강과 웰빙, 넉넉한 분기별 급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범위의 신체적인 정신적 건강을 제공한다. 가족 지원, 유급 육아 휴가, 예비 부모와 새로운 부모가 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맞춤형 가족 지원 시스템인 CLEO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한다. 유연한 휴가, 그 다음에 직원 기부, $1000까지 매칭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학습 및 개발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열린 역할 보기 잠깐 보겠습니다. 양적 개발자, 수속 응용 개발자 해가지고 이렇게 소속도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소속이나 이런 담당자 역할을 갖춘 리플에 대한 이제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전에 제가 이 리플을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게가 리플을 사기당했을 때 3월 31일, 때는 바야흐로 3월 31일인데, 이제 그리고 나서 사건이
6, 7, 8달 정도 흘러간 것 같아요. 그런데 별다른 내용은 없었고, 리플에서도 그 당시 이제 계속 푸시를 했지만 답변은 명확하게 없었고, 아무튼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한번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FTAD에서 된 이제 멀피를 따라잡을 수 있어 좋습니다. 규제의 역풍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ODL 확장과 MENA 견인으로 블록버스터 한 해를 보냈고, 우리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에 수백 명을 고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수백 명 고용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 SEC 사례에서 좋은 진전을 보고 있으며 내년에 결과가 예상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리플은 SEC 사례에서 좋은 진전을 보고 있다고 CEO는 말한다라고 갈링브레드 씨가 얘기를 했고요. 리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큰인 XRP는 랠리의 혜택을 받아서 사상 최고치인 3달러를 돌파했다. 그 이후로 그 가격에서 극적으로 하락했지만 연초 대비 370% 이상으로 상승으로 최신 암호화 물결을 타고 있다. 그 다음에 리플의 기술은 이제 뭐 기술력, 뭐 향후의 기술력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하여튼 좋게 보고 있어요. 갈링하우스는 일반적으로 여행의 방향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리고 리플의 비상장 회사는 한 최근 10억 가치화 계산이 좋아하는 알파벳의 벤처 캐피탈 GV 안드레센 호로비츠 일본의 SBI 홀딩스 투자자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어제 올라온 내용이죠. 어제 오전에 팔라우 공화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XRPL을 사용하여 국가 최초의 국가 디지털 통화를 개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좀 이렇게 좀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고, 두 분이 읽었다고 되어 있는데 누군가 한 명하고 그 다음에 저까지 두 명인가 봅니다. 아무튼 팔라우 최초 국가 디지털 통화 XRP 레드거 사용 사례를 탐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돼 있고,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죄송합니다. 리플의 센트럴뱅크 인게이지먼트 부사장인 제임스 웰리스는 팔라우와 협력하여 재정 및 기후 관련 목표를 달성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돼 있고, 우리는 팔라우의 고유한 특성에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결합해서 국가의 실질적인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얻었다. XRP 원장은 금융기관과 팔라우와 같은 정부기관에 3에서 5초 만에 1페니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를 완전히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돼 있고, 현재까지 5,400개 이상의 통화가 XRP 원장에서 발행 및 거래가 되었다. 그리고 덱스 거래소하고 이제 사용자 지정 토큰 기능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쉽게 생성, 발행, 관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봅시다.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어제 오전 8시 43분에 대행사 파트너인 민테이블, 그 다음에 민트 NFT 및 VSA 파트너스와 협력해서 크리에이터와 브랜드 고객이 자신의 NFTS를 만들고 판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해가지고 리플도 NFT 시장에 뛰어들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 될 수 있겠네요. 그쵸? 이것도 잠깐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블록체인 개발자 커뮤니티에 불을 붙이고 있다라고 돼 있고, NFT 시장에 뭔가 계속해서 나아가겠다. 이런 내용들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올라온 글이죠. 실시간 지불이 추진력을 얻고 있으며 디지털 커런시는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위치에 있다. 시티그룹의 CEO와 같은 사람들이 말한 내용을 읽어봐라 라고 돼 있고, 참 리플은 확실히 오래된 만큼, 전통이 오래된 만큼 트위터에서도 딱딱 뭔가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뭔가 눈에 보기 좋게 잘 해놓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시간 결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 중 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야후 파이낸스에서도 뭐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시티그룹 CEO 제인 프레이서가 오늘 아침에 야후 파이낸스에 말했다라고 해서, 프레이저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될 것 같고, 은행 CEO로서 나는 금융 시스템의 안전하고 안전하며 건전한 트레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시티그룹의 CEO와 같은 사람들이 말한 내용을 읽어봐라 해가지고 참고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실시간 지불이 추진력을 얻어서 뭔가 리플도 이와 충분히 관련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6시에 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FINSERV 기관 및 기업이 보다 광범위한 암호화 시장에서 쉽고 효율적으로 디지털 어셋 소싱할 수 있는 턴키 솔루션인 리플 이거 허브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라 라고 해서 2022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뭐 세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죠? 포드, 볼보와 같은 자동차 제조 업체가 없으면 전기 자동차의 이제 편제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뭐 리플 허브에 대한 계획을 공개했다. 그 다음에 리플 허브는 스마트 주문 라우팅을 활용하여 시장 조성자, 거래소 및 OTC 데스크에서 최적화된 가격으로 디지털 자산을 소싱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간소화된 API를 통해 길고 리소스가 많이 드는 통합을 피하고 대부분은 다른 제품과 달리 운전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자금 조달 요구사항을 제거해서 기업 고객의 특정 고충을 고유하게 해결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우리는 쉽고 효율적인 유동성 관리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리플의 주문형 유동성 제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와 동일한 소싱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리플넷 GM 애쉬 빌라 맞죠? 빌라? 뭐 좀 발음이 이상한데 어쨌든 리플은 고객 요구에 부응해서 입증된 리소스를 2022년 이후에 고객 대면 제품으로 제공을 한다라고 돼 있고, 어쨌든 간에 좀 그 리플에 대해서 향후에 2022년에도 미래가 밝고 좀 더 2022년에는 그런 뭔가 소송 관련된 내용들과 더불어 가지고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뭔가 전망들이나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여기서 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전 8시 19분에 올라온 글이에요, 오늘. 크립토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열쇠는 무엇이냐? 민간 공공행위자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 협업. 지난주에 우리는 규제 명확성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설명했다 해서 프로토콜 여기에서 세부 정보를 나눕니다. 뭐 SEC 여기에 대한 내용이죠. 이거 뭐야? 허허, 이건 볼 수가 없게 돼 있네. 뭐 안 보면 됩니다. 뭐 하여튼 선포했다고 말했고, 여기 뭐 리플의 제안에는 암호화 토큰이 통화인지 증권인지 혼란을 해결하는 증권 명확성 법과 뭐 CF 됐네. 아무튼 디지털 뭐 상품 교환법을 포함해가지고 의회에서 제안된 법안에 대한 승인이 포함된다. 리플은 또한 민간기업과 연방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공식적인 작업그룹의 생성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해서 SEC가 포함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왜 이런 이제 제안을 내놨냐 해서 강력한 민간 및 공공 파트너십 협력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향후에는 이제 국가 간의 그런 상호 파트너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사실 생각하고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죠? 그리고 SEC, 뭐 SFTC 및 민간 기업을 포함한 협업 작업 그룹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왜 그것이 이미 이루어지지 않고 있냐? 그게 좋은 질문이다. 미국에서는 왜 이루어지지 않냐? 해서 금융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아무튼 뭐 코인베이스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암호화폐를 위한 새로운 규제 기간,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리플, 이거 약간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매우 활발하게 활동한 트위터에 많은 직위와 제안이 증폭된다. 지난달 당신은 SEC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회사를 처리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폭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SEC의 비판을 트윗했다.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코인베이스 CEO인 브레인 암스트롱을 비롯한 다른 암호화폐 업계 리더가 프레젠테이션에서 강력한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듣고 있는 좌절이 집행에 의한 규제에 대한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말을 걸면 우리는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할 거다. 그러나 당신이 들어와 우리에게 말을 할 때 우리는 당신 뒤에 문을 잠글 거다. 우리는 실제로 시작할 거고 그다지 비밀이 아니거나 비밀스러운 인퀴지션이다 해가지고 당신이 우리에게 무작정 항복을 하지 않으면 집행조치를 취하거나 집행조치 위협을 가할 것이다. 그것은 이 나라에서 합리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에 도달하는 생산적인 경로가 아니고 SEC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들의 현재 의장과 다른 사람들은 매우 공격적인 미디어 투어를 하고 있고 이 공간에 대해 매우 공격적이고 본질적으로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SEC의 약간의 갑질을 뭐 얘기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SEC는 소송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SEC와 반대다. SEC는 리플이 차이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해당 해결이 규제 명확성과 함께 제공된다면 우리의 차이점은 법원에서 해결될 거고 SEC가 우리가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 단어를 어떻게 보는지는 아마도 지금 당장은 관련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플에 대해서 향후에는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고 소송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꼭 과거의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부 좀 추출한 기사인데 2021년 11월 이제 4일의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1.2달러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1.12달러, 뭐 나아가 1.06달러까지 지지선까지 리플 가격이 후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런데 지금 가격은 얼마다? 1,305원이다. 뭐 이런 내용들. 근데
보시면은 여기 나와요. SEC 소송으로 인해 리플의 미래가 위험에 처했다. 하지만 SEC가 리플을 미등록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한 이후 리플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여전히 불안정한 투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리플이 투자자 스스로 감수해야 된다고 조언했고, 그러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싶다면 이더리움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덧붙였다는 그런 약간의 부정적인 기사가 있었다면요, 이거는 며칠 전 기사입니다. 11월 24일인가 23일 이 정도 나온 기사인데, 소송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진전이 꽤 잘 되고 있다고 했고, 판사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재판부가 이번 소송이 리플에 관한 것이 아니고 리플만 관한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 산업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리플이 소송에서 지게 되면 진짜 역사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년이면 소송의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하니까 아마 그때쯤 되면 리플이 다른데 또 상장하고 재상장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SEC의 법적 분쟁은 지난해 12월,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건데 이제 거의 1년 이렇게 가까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면서 시작했다. SEC는 리플이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한 점을 문제 삼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 명확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했고,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승리하는 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총이 7이잖아요. 리플은 24시간 동안 1달러대를 맴돌고 있다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플 매수에 나설 거다. 황소의 세력은 0.78에서 85달러 부근에서 나설 거라고 하는데, 과연 내려갈까요? 저는 이게 내려갈 거라는 생각이 굳이 그렇게 들지는 않는데, 이 부분까지 마지막으로 보고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소리가 좀 나니까 이거 일단은 좀 조용히 시키고, 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규제 수수께끼에서 SEC 대 리플 사건에 대한 조사와 암호화폐에 대한 그 결과에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그 독립적인 평판을 얻고 있다. 그래서 팍스 비즈니스는 5인 위원회가 3대2로 투표한 동안 집행 직원이 단결하여 제출 결정을 내렸다. 리플 경영진은 리플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코인인 13억 달러 상당의 리플을 판매할 때 판매가 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위원회의 경고를 뻔뻔하게 무시했다. 이런 내용이었고, 암호화폐 미래 해가지고 리플의 플랫폼 구축에 자금을 조달하고 최고 경영진을 풍요롭게 하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SEC의 관점에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증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회사는 가격이 가파르더라도 대부분이 그렇듯이 수수료를 해결할 수 있었다. SEC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리플로 13억 달러를 환매해야 한다. 또는 리플은 연방법원에서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SEC 직원 변호사는 그들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얘기를 했고요. SEC 조치가 리플뿐만 아니라 현재 리플의 디지털 코인을 의심하는 일반 사람들을 망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리플의 플랫폼 구축을 위해 이제 자금 조달했고, 리플의 플랫폼에 사용되는 이제 13억 달러 상당의 리플을 판매할 때 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이게 리플이 주목받고 크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이제 작은 규모의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이런 일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정확히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다른 코인 중에도 어느 것들은. 근데 그런 것들은 안 걸릴 뿐인 거지, 사실 리플이 약간 이제 크고 유명하니까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법률 고문인 그러니까 CEO하고 법률 고문인 이 사람은 법정에서 모두에서 싸우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무튼 양측이 법정으로 향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내년 초에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돼 있어요.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고. 그리고 SEC 집행 의제의 근거는 공개입니다. 법적으로 증권으로 간주되는 투자 계약의 판매를 위원회에 등록하고 회사가 필요한 재무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해가지고 아마 최대한의 그런 가치가 아니라 자료들은 제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EC 관계자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얻기에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코인 자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믿고 있다. 항상 그러나 규제가 새로운 기술의 혁신을 이렇게 늦추는 것으로 알고 있다. SEC 의장인 이제 클레이톤이 제기한 이 사건은 문제 비든이 지명한 그레이 젠슬러 현 SEC 의장과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다.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쭉쭉쭉 이제 해서 리플이 이기면 판도는 똑같이 높지만 방식이 다르다. SEC가 훨씬 더 가벼운 규제로 상품을 규제하는 규제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통제권을 양도함에 따라 혁신이 번성할 수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새로운 인터넷, 전통적인 은행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기술,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방식이 다른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비즈니스 조사, 리플에 대해서 취한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서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했고, 리플 암호화폐가 이제 규제 10자선에 있다는 혐의였다 해서 SEC로부터 홀패스를 받았고, 정부의 엄격한 감독 없이 가상화폐로 작동할 수 있었다. 그래서 SEC가 실제로 장점보다는 연결을 기반으로 승자 패자를 선택했다면 앞으로 케이스와 SEC 규정을 더럽힐 거다. 리플 경영진이 믿는 것처럼. 그래서 뭐 리플의 현재는 되게 뭐 유리하게 조금 가고 있다. 하지만 SEC 역시 팽팽한 그런 목소리들을 자꾸 내고 있기 때문에 끝자락에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투자자들과 SEC의 행동이 끝자락에 이루고 있다 해서 트위스터에서도 이제 리플을 살려라부터 해가지고 이제 리플을 초특급 방어를 하기 위한 이런 이제 유저들의 뭔가 목소리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년 1월에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이 결과에 따라서 뭔가 크게 리플에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에 대한 소송이 시작되고 리플의 규제 기간에 대한 소송이 시작됩니다 해가지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플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저는 요 소송에 대해서는 분명히 승리할 거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 부분이 이렇게 뭐 많은 부분이 리플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고, 리플 경영진은 수천 명의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리플을 보유했다. 종합하면 갈링 하우스와 라르스는 이제 리플 플랫폼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더라도 리플 판매를 등록할 법적 책임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해가지고 논쟁에 대해서 막 계속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소송을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이기지 못했어. 이럴 경우에는 사실 지금의 이 가격에서 가치는 좀 더 하락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 차트쟁이들의 차트로 보기에는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크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송을 이긴다 그러면은 뭐 예전에 그런 3달러의 가격보다 그 이상으로도 더 갈 가능성이 있고, 또 여러 군데 상장 소식까지도 전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소송을 졌을 때는 지금의 가치에서 아무리 뭐 좋은 개발과 이런 거를 했을 때 지금 이 가격을 유지하는 거지,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리플 재단에서도 꾸준히 소식을 전하고 있고 얘기를 하듯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다만 저는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부탁인 거는 리플에 대해서 이 소송이 또 연기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뭘로 인해서 연장되거나 연기될 가능성, 뭐 이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는데, 이제 그러면은 투자자들의 진이 좀 빠지는 상태,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이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아마 그 소송에 대한 내용이 발표될 쯤이면은 1년이 이미 지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거를 조금 더 신경 써주고 이 진짜 뭐 판사님께서는 좀 더 SEC에 대한 결과 땅땅땅 잘 해가지고 리플이 좀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리플을 갖고 있는 홀더분들도 상당히 많고, 리플에 대한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좀 극복하고 이겨낸다면은 리플은 반드시 지금 가격보다는 오를 거고, 아마 이 가격은 다시는 못 볼 가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